영적 심판은 존재하는가? 저녁 무렵이 되자 할머니는 그날도 어김없이 징검다리를 건너오셨다. 징검다리 돌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청아하게 들리는 초겨울이었다. 아마 할머니는 은하수를 건너오셨나 보다. 시냇물이 은하수로 체인지 되었나 보다. 얼굴에 은빛이 물들어 있었다. 은가루가 머리카락에 군데군데 묻어 있었다. 첫눈이 은가루였나 보네. 눈이 은가루. 할머니가 건너오신 징검다리가 오작교로 체인지 되었나 보다. 온통 길은 은길이다. 그 은길에서 은가루가 휘날린다. 그 은가루가 머리카락에 묻는다. 할머니는 본말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웃별에서 오셨나 보다. 은하수를 건너오셨다. 징검다리가 오작교로 체인지 되었나 보다. 길은 자갈길, 모래길이 아니었나 보다. 자갈길이 씨앗처럼 박혀있고 모래먼지가 부유물처럼 떠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나 보다. 은가루가 묻어있다. 반백의 머리는 은빨 머리가 되었다. 첫눈이 내린 초겨울 밤에 할머니는 어김없이 그의 집을 방문하셨다. 집안 식구들은 일제히 할머니를 아랫목으로 모시고 아이들은 할머니를 의시해서 둘러 앉고 엄마는 평소처럼 그 옆에서 바느질 하시고 아빠는 의방에서 새끼를 끄셨다. 저녁에 새로 담아놓은 화롯불은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 화롯불을 조종하는 주인공은 할머니가 되었다. 창수와 명수, 수군 일제히 할머니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한다. 할머니는 인두로 빨갛게 달아오른 화롯불을 꾹꾹 눌렀다. 그들은 고개를 굳혀세우고 할머니를 주목하였다. 응애, 응애, 응애. 나 어느이는 진동이 느껴져 잠에서 깼고 깨어나니 몸에 고통이 밀려왔다. 그 울음은 몸의 고통만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다. 몸의 고통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물론 고통의 원인과 강도는 평소와는 차이가 났지만 삶을 부여받은 후부터 고통은 병가지 상사였다. 그러므로 고통은 늘 예견하며 살아왔다. 내가 응애 울음을 터뜨린 것은 진동이 경각심을 일으켰고 정신을 차리니 고통이 밀려왔고 환경이 옮겨짐으로 두려웠다. 이런 복합적인 일로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차츰 상관하신 할머니와 방 안의 공간과 사방의 벽과 천장이 클로즈업 되었다. 이번에는 어여쁜 공주님이시네. 상관한 할머니의 음성이 청각을 통해 내 기억에 입력된다. 나는 이 분위기를 깨닫기까지 목청껏 울었다. 어떻게 눈을 뜨지 못했는데 할머니와 방 안의 공간과 사방의 벽과 천장이 클로즈업 됩니까? 명수가 할머니에게 질문했다. 할머니는 명수의 질문이 당연하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명수를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명수의 질문에 당연하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명수를 바라보는 것은 두 가지 당연한 것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하나는 영적인 문제였는데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라는 한계성을 벗어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둘은 육적인 문제인데 어린아이들은 난해한 문자나 외국어를 쓰지 못하는 한계성을 벗어나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순발력이 매우 발달되었으므로 영적인 시야를 넓혀주는 것과 언어의 시야를 넓혀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였다. 할머니가 이성적이지 못해서 눈이 없이도 주위의 환경과 사방을 느끼고 벽과 천장을 본다고 허튼 소리를 한 것은 아니다. 명수가 한 질문은 지극히 이성적인 질문이지만
이 질문은 영적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의 질문이다. 할머니는 이런 이성적인 질문을 당연시한다. 사람은 내추럴적이지만 슈퍼내추럴적인 능력자의 도움을 받으면 슈퍼내추럴한 일들을 대항할 수 있단다. 명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할머니의 말씀에 수긍한다. 나는 눈이 감겼지만 눈이 떠 있는 것처럼 보았다. 와. 창수와 명수가 와 하니 수기도 따라 한다. 할머니 어떻게 눈이 감겨 있는데 보이는지 해석해 주세요. 명수가 말했다. 나는 그것에 대하여 해석할 수 없단다. 할머니가 말했다. 할머니가 답했다. 왜일까? 명수가 의구심을 가졌다.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에 있느냐고. 나를 책망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은 슈퍼내추럴한 사고를 지닌 사람들은 달리 해명을 하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는 일이지만 내추럴한 사고만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해석을 해줘도 깨달을 수가 없단다. 내추럴한 내가 슈퍼내추럴의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어찌 해석할 수 있을까? 할머니는 계속 답했다. 세상엔 단순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한다. 이런 복합적인 일도 있단다. 할머니, 더 재미난 이야기가 있잖아요. 해주세요. 명수가 말했다. 내가 태중에 있을 때 슈퍼내추럴한 일을 겪었단다. 할머니는 이 이야기를 하고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았다. 주위는 지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의방에서 새끼를 끄시는 아버지의 인기척과 볏짚을 비비며 사각거리는 소리와 심지어 침을 튀기는 소리도 뚝 멈췄다. 어머니가 바느질하느라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비교적 적었지만 그마저도 조용해졌다. 종아했다. 여동생의 새근거리는 소리도 더 이상 나지 않았다. 형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머니의 입을 바라보았다. 주위가 고요한 가운데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며 할머니를 주시하였다. 할머니의 허리가 펴졌고 심지어 반백의 머리에 윤기까지 흘렀다. 할머니의 조그맣고 둥그런 얼굴이 생기가 돋았다. 할머니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태중에 있을 때요. 명수의 말에 주의 정막을 깼다. 쉿! 할머니가 말씀하려고 하시잖아. 창수가 자기의 집게 손가락을 자기 입에 대며 명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응, 태중에 있을 때 그 일은 내가 인위적으로나 우연히 그렇게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뭔지 모르지만 큰 능력자의 직권적인 힘에 의한 필연적인 성격이 짙었어. 슈퍼내추럴한 큰 힘이 있는 자가 계획적이고 필연적인 일을 성사시키려는 것처럼 나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 응, 하늘이 맞았어. 땅이 보였으니까. 그렇다고 달나라에서 지구를 보는 그런 원거리적 시점이 아니라 그냥 지구를 자세히 볼 수 있는 근거리적 시점이었어.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을 훤히 둘러볼 수 있었다는 거야. 하늘나라와 세상과는 무량수의 거리인데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서 하늘나라 재판 과정을 보게 되었어. 그때는 세상에서 재판하는 광경을 보지 못할 때였는데 나중에 안 일이지만 세상 재판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었어. 물론 어느러한 점이 더 많았지만 어느러한 점은 재판정과 재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다는 거야. 재판정의 공간은 넓고 크고 높음이 까마득하고 관계자들은 수천수만이야. 일일이 헤아릴 수도 없었어. 나는 그것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재판장 앞으로 들어가는 거야. 재판장이 인자한 얼굴을 하시며 나를 바라보고 이내 나를 보듬어 주더라고. 나는 그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는데 그것은 사라지지 않더라고. 그러시면서 재판의 개요와 정의를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너희와 하나이므로 분리될 수 없다. 고로 재판한다. 재판이란 형벌 심판, 상급 심판을 일컫는다. 왜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왜 범법자는 벌을 주느냐? 왜 그렇게 구분하느냐?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놔두면 인간은 온전한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마음이 육을 따라 범법하는데 다 함께 물들어 위법하면 모두 잃게 된다. 나는 의와 비심으로 불의한 자와 어둠에 있는 자와는 투게더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재판을 해서 구분을 하는 것이란다. 사람은 공이 100인이면 100말, 40말 행동을 하고 1000인이면 1000말을 하고 때로는 한 사람이 2말 할 때도 있고 열이 20말을 할 때도 있으니 1000이면 수천 수만 말을 할 수도 있지. 한 사람 한 사건을 가지고도 사람마다 갖가지 말과 갖가지 주장을 하는 것을 종합하여 재판, 심판하는 것인데 범법자가 있으면 고발자가 있게 마련이고 그 고발에는 자신도 포함한다. 고발하든지 현행범이든지 경찰이나 때론 검찰이 임의 동행을 하든지 강제 동행을 하든지 하여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범법 사실을 조사하고 법리에 따라 1심, 2심, 3심을 하고 상급법원에서 심판하고 혹은 상고를 하고 최종 대법원에서 판결도 내리고 하여 형을 집행한단다. 내가 특별히 너와 대화를 허락할 터이니 질문을 하여라. 재판장이 인자한 웃음을 띠고 할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저는 이제 생명을 받아 육신이 태중에 있는데 어찌 질문하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인도하신 분께서 대신 질문하여 주시면 제가 마음판에 새기겠나이다. 할머니의 속사람이 말했다. 할머니의 인우올리가 말했다. 내가 그것을 어찌 모르겠느냐? 너를 대신해서 너의 카운슬러 인도자가 질문을 해줄 것이니라. 재판장이 말했다. 저를 대신한다는 것이 어인 일입니까? 저는 태중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속사람이 말했다. 너의 육신은 태중이라도 네 영혼은 상황, circumstance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대신 질문을 통해 인식할 수가 있다. 이는 인간은 스스로 슈퍼내추럴 하지 못하지만 슈퍼내추럴한 자가 인도하면 도움을 주면 초월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존재가 아니냐. 그러니까 할머니의 육신은 인식할 수 없지만 할머니의 영혼은 그 인도자의 능력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명수가 말했다. 그렇지, 옳다구나. 할머니는 이 말씀을 하시고 손바닥을 딱 하고 쳤다. 주의 식구들이 다 손뼉을 쳤다. 지금 할머니는 영혼을 인식하며 재판장과 직접 대화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명수가 말했다. 옳다구나. 재판장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니까 나의 속마음도 아시지. 그러므로 내 영혼의 질문도 답하시지. 그런데 문제는 내 영혼이 질문의 개요가 없다는 거야. 내가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찌 알겠어? 그러니 무엇을 알고 질문하겠어?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의 대화 내용은 인식과 기억은 되나 세상사를 알 수 없고 알 수 없으니 질문할 수 없는 것을 카운슬러이 대신 질문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명수가 말했다. 옳지. 할머니의 칭찬이 계속된다. 가족이 명수를 일제히 주시한다. 윗방에서 새끼를 끄시는 아빠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신다. 어머님은 역시 명수의 정신적 지주였어. 엄마도 이 광경에 역시 흐뭇한 미소를 지으신다. 부부가 일심동체가 된다. 전에 언급했듯이 꿈은 일종의 뇌의 작용이므로 증명할 수가 없지만 영혼의 인식은 증명할 수가 있단다. 그럼 재판장의 인자한 모습이라는데 어떻게 생겼습니까? 명수가 이 말을 하자 모든 사람이 또 집중하였다. 세상의 재판장과 같은 모습이란다.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였다. 즉문즉답하신 것으로 봐서 본 것이 틀림없는 것 같다. 그렇다. 세상의 재판장들, 역대 재판장들 얼굴은 다 다르겠지만 형태만 같지 않은가? 이름은 뭐라고 부릅니까? 하느님입니까? 하늘님입니까? 옥황상제입니까? 부처님입니까? 염라대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타입니까? 명수가 이 질문을 하자 식구들이 할머니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였다. 할머니의 대답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노코멘트였다. 그리고 주위만 둘러봤다. 할머니, 왜 안 일러주세요? 명수가 재촉했다. 초월자, 인도자가 그와 동일하게 질문하지 않아서 우리의 질문에는 답을 할 수 없고 그 답을 나도 모른단다. 하하하하하. 그들은 모두 실망을 한 듯 하소리가 입가에서 흘러나왔다. 그래서 자기가 하던 일의 소리를 낸다. 아버지는 사각사각 새끼를 꾸고 어머니는 부시럭부시럭 바느질하고 동생은 졸음이 밀려오는지 두 손으로 턱을 개고 하품을 하고 명수와 형은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본다. 인도자가 그 방면에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할머니가 말했다. 하나님입니까? 하늘님입니까? 옥황산제입니까? 부처님입니까? 염라대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타입니까? 이렇게 동일하게 질문은 하지 않았지만 질문을 하긴 했군요. 창수가 말했다. 옳았구나. 창수는 참 착실하구나. 할머니가 그의 형을 칭찬하였다. 엄마 아빠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을 뭐라고 호칭을 하여야 합니까? 할머니를 돕는 초월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었지. 생명의 주, 이치의 주, 내추럴이니라. 재판장이 답변했다. 슈퍼내추럴가 아니라 내추럴입니까? 인도자가 부연 질문을 했다. 응, 맞아. 그냥 내추럴이야. 그냥 내추럴이야. 재판장이 말했다. 사람처럼 내추럴입니까? 그렇다니까 사람처럼 내추럴이야. 즉 아햄. 재판장은 참 호칭도 많구나라고 할머니는 생각하였다. 다만 사람과 생명의 주는 같은 내추럴이지만 생명의 주의 내추럴은 인간 관점에서는 슈퍼내추럴이고 인간의 내추럴은 이 땅 그러니까 차 안의 내추럴이다. 생명의 주는 피 안의 내추럴, 차 안에서는 슈퍼내추럴, 인간 관점, 능력과 생명의 주의 관점 차이, 즉 능력 차이, 자연과 초자연의 차이 등등 이 의미를 잘 깨닫기를 바란다. 재판장은 할머니에게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 이치의 주는 자연적인 호칭이고 하늘님, 기타 등등의 호칭들은 인간적인 호칭이군요. 명수가 말했다. 할머니는 또다시 명수를 칭찬하자 주의 분위기를 무르익었다. 할머니, 그럼 재판장과 대화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국어입니까? 영어입니까? 중국어입니까? 기타 등등 어느 나라 언어입니까? 명수가 질문하였다. 할머니는 또다시 노코멘트였다. 그리고 주위만 둘러봤다. 할머니, 왜 안 일러주세요? 명수가 재촉했다. 초월자, 인도자가 그와 동일하게 질문을 하지 않아서 우리의 질문에는 답을 할 수 없고 그 답을 할머니도 모르신단다. 창수가 이렇게 말하자 와 모든 식구들이 감탄을 한다. 큰오빠는 그렇게 긴 말을 어떻게 빼먹지도 않고 그대로 따라해? 나는 금방 까먹는데. 여동생 수기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할머니, 카운슬러이 동일하게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의미의 질문은 있었을 것이 분명한데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피 안에서는 어느 나라 말을 사용합니까? 명수가 말했다. 물론 그와 같이 동일한 질문과 답변은 없었지만 그것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 국어나 외국어나 하는 것은 육적인 관점의 언어이지 생명적, 이치적, 내추럴적인 관점의 언어가 아니란다. 인간은 서로 소통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속, 즉 인간의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다. 그 문화 영역에 따라 언어가 다르다. 그것은 인간적이며 한시적이다.
그러므로 같은 문화권들이 같은 언어를 써야 소통이 일어난다. 그런데 피안의 사회적 약속, 즉 소통의 언어는 모든 인류의 영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 언어를 쓴다. 그냥 피안에서는 그의 앞에 서면 이치적, 생명적, 내추럴적으로 소통이 된다. 이치의 주, 생명의 주 재판장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그가 알아듣는다. 이는 차원이 다르므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 나도 하늘에서 그를 보니 그냥 들렸고 그냥 말이 나왔고 그전에도 카운셀러를 만날 때도 그냥 그 말의 뜻을 알고 내가 말하는 뜻을 그가 알아들어 소통이 원활하였다. 그러므로 별도로 카운셀러이 재판장에게 질문하지 않은 것은 그냥 소통이 내추럴이기 때문이다. 이 영원한 내추럴 속에서 언어도 영원한 이치적 생명적 내추럴적이다. 피안에 가면 그를 만나면 그냥 대화가 된다. 너희도 피안에 가서 그와 대화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Through the Spirit what teach you at that time what you should say. 물론 사람이 차 안에서는 내추럴적이므로 카운셀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나와 직접 대화할 수 없다. 재판장이 덧붙였다. 그럼 태중에서든 탄생에서든 장성에서든 초월자와 직접 대화할 수 없고 초월적인 일은 하지 못합니까? 명수가 말했다. 그렇고 말고. 할머니는 명수의 질문에 대단히 기뻐하셨다. 주의 엄마, 아빠, 동생, 형도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사람이 차 안에서는 내추럴이므로 슈퍼내추럴한 능력자의 도움을 받아야 재판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사람이 피안에 가면 거기는 내추럴이기 때문에 내추럴인 사람이 재판장과 소통이 되는 거군요. 창수가 말했다. 옳았구나. 창수는 참 착실하구나. 재판장은 내추럴이다. 사람도 내추럴이다. 그러나 차원과 피안의 차원이 다르다. 차 안에서는 사람은 그냥 내추럴인데 재판장은 슈퍼내추럴이다. 그러므로 차 안에서 내추럴인 사람이 슈퍼내추럴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초월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피안에 가면 재판장도 내추럴이고 사람도 내추럴이니 그냥 소통이 된다. 그들은 누구도 할머니의 이야기에 추가 질문 없이 수긍하였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